예, 총리님, 민주당은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다녀오시면 성과에 관계없이 굴욕 외교다, 외교 참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난 4월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총리님 그 성과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세계 평화, 번영,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한미 동맹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우선 공감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협력을 심화했습니다. 또 정상 간의 돈독한 신뢰도 구축했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의 핵심 성과는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로 한미 양국은 핵심 가치를 함께 수호하는 가치 동맹을 주춧돌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한미 동맹 비전에 대해서 확고한 공감대를 구축을 했습니다. 둘째로는 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정보동맹의 5개 기둥의 중심으로 양국 협력을 다각적으로 심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정상 공동성명 이외에 확장 억제에 대한 워싱턴 선언, 핵심 신흥 기술 대화, 전략적 사이버 안보 프레임워크, 한국전 명예훈장 수여자의 신원 확인, 양자 과학기술 협력, 우주 탐사 관련 성명 등 6개의 문서를 채택했습니다. 특히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핵이 포함된 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양 정상은 장시간에 걸쳐 여러 일정을 함께하면서 돈독한 신뢰관계를 구축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친교 일정,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및 공동 기자회견, 국빈 만찬, 상하원 합동의원 연설, 하버드대 정책 연설 등 미국 내 지지 기반을 확대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역대 어느 한미 정상회담보다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미 의회 연설에서 26차례의 기립박수를 받았고 60여 차례 박수를 받으면서 훌륭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파이를 불러서 좌중을 매료시키는 것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함께 지켜봤습니다. 제가 재외동포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해외 많은 동포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동포들이 사는 각 나라에서 그 나라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왜 우리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처럼 저렇게 당당하고 멋진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이 없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굴욕 외교라는 말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한중 정상회담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리님,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 초청을 받고 중국에 가서 어떤 대우를 받았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당시 국가 주석과 많은 일정을 같이 하지는 못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빈으로 초청을 받아가서 11끼 중에서 8끼를 혼자서 식사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그렇게 무시하고 방치를 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수행 기자단이 중국 공안들에게 무참하게 짓밟히고 폭행당하는 사태가 벌어져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학생들에게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고 한국은 작은 나라라는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공동성명 발표도 없었고 굴욕 무시만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것을 굴욕 외교라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며칠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일개 외교부 국장급에 불과한 주한 중국 대사를 찾아가서 15분간 지극히 무례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협박하는 내용의 발언을 듣고도 항의 한마디 안 했습니다. 이런 것이 굴욕적인 자세 아닙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 대사의 그 행동은 외교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주미대사로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대사가 양국 간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그러한 그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 같은 그러한 언사를 하는 것은 정말 외교관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그런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제1야당의 제1당의 대표가 일개 국장급에게 훈계를 듣고 공손한 자세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국민들께서 참담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민주당은 중국이라면 쩔쩔매는 그런 DNA가 분명히 있습니다. 총리님, 문재인 정권 당시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한 적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번이나 중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에게 제발 한번 답방을 해달라고 사정사정했습니다. 여러 경로를 거쳐서 액을 복걸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시진핑 주석은 안 왔습니다. 철저하게 무시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그때도 문재인 정부는 아무 소리 못했습니다. 이런 것이 굴욕 외교 아닙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만약에 이번에 주한 일본 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싱하이민 중국 대사와 같은 그러한 무리한 발언과 태도로 그런 것을 보였다면 민주당의 관여는 어떻게 나왔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민주당은 당장 일본 대사를 추방하고 이것이 국가 간에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면 일본하고 국교 단절까지 하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가정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 정당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싱하이민 대사를 우리 외교부가 불러서 경고 조치를 냈는데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싱하이민 대사는 상습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그런 오만한 태도를 보여온 사람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PNG를 지정해서 싱하이민 대상을 추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하여튼 무엇보다도 그 주중 대사의 행동은 매우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국민들께서 이런 중국의 태도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외교부 장관입니다. 장관님, 대통령께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오면 민주당은 나라를 팔아먹었다, 또 외교 참사다,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난 3월 동경에서의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5월달 히로시마 정상회담은 저도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만, 우선 장관님께서 지난 3월달 동경에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난 3월에 12년 만에 한일 정상 셔틀 외교가 다시 복원이 됐습니다. 2개월 동안에 3차례에 걸쳐서 한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한일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승적이고 주도적인 결단에 의해서 한일 관계를 풀어가겠다라고 하는 이니셔티브를 취했고 거기에 일본이 화답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 기시다 총리 본인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따뜻한 메시지를 발신을 했고 또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양국 정상이 최초로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참배를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말뿐만 아니라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경제 분야에서는 일본 측이 그동안의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취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해제되었습니다. 또 화이트리스트의 보건 조치도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급망 관련해서 양국 간의 공조가 지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 안보 분야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지소미아가 법적으로 정상화되었고 5년 만에 한일 안보 정책 협의회가 열렸고 또 3년 만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안보 협력도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 간의 중요한 또 인적 교류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1사분기에 200만 명의 국민들이 일본을 방문하고 있고 지방 간의 항공 노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양국 국민들의 편의가 증진되면서 한일 관계가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용단으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뻥 뚫렸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5년간 정말로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던 우리 동포들이 너무너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해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G7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에 G7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동안의 외교 성과를 결집했습니다. G7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보여주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의 복원에 대한 우리의 협력과 비전을 G7 국가들과 공유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보편적인 가치, 민주주의, 자유, 인권, 법치,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글로벌 연대와 협력에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이번 G7에서는 보건 의료 문제, 또 에너지와 식량 위기,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한 글로벌 어젠다들이 논의가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국의 이러한 가치 외교의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또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자 정상뿐만 아니라 이 G7 회의를 전후해서 양자 회담을 소화했습니다. 한미일, 또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독일, 또 EU 정상, 이런 정상들과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만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 또 우리의 외교 정책, 그리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각인을 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한국은 사실상 G7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G7과의 연대를 공고히 하고 이러한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을 앞으로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G7 정상회담에서 대통령께서 그 짧은 시간에 10개국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소화를 하셨습니다. 그 바쁜 스케줄 가운데서도 피폭 피해자인 우리 동포들과 간담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장관님께서도 현장에 계셨는데 간담회 분위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원폭 피해자 분들이 1945년 이후 78년 동안 응어리를 안고 살았습니다. 이 원폭 토화로 인해서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고 지금 전부 노령화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사회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서름과 차별 속에서 오랫동안 인고의 세월을 보내신 분들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히로시마를 방문해서 이 원폭 피해자들과 만나서 이분들의 아픔과 슬픔을 경청하고 또 공감하고 또 위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분들이 고통으로 신음할 때
우리 정부는, 우리 국가는 여러분 곁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그분들의 원폭 피해자들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저도 아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님의 진정 어린 말씀을 들으니 오늘 꿈을 꾸는 것 같아 감격스럽다. 이렇게 얘기한 분도 계시고, 이런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지금까지 힘들게 버텨왔구나.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과의 또 관계, 그리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우리 동포들의 아픔과 슬픔을 어루만지고 또 과거 역사를 직시하고 또 일본과의 그런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현명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국익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현장에서 그때 대화 내용을 전부 메모를 직접 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우리 동포들께 여러분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 조국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이런 얘기들을 쭉 들은 동포들께서 이런 대화도 있었지 않습니까? 먼저 가신 영령들을 하늘나라에 가서 만나면 우리 조국의 대통령께서 히로시마까지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위로 격려해 주셨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대통령이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을 꼭 조국에 초청하겠습니다. 꼭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울먹이면서 하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 5년과 너무나 비교가 되는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일본 갔을 때 동포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발 좀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한일 관계는 우리에게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너무 고통스럽게 힘들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랬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인 45만 제일동포들은 윤석열 대통령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현장에서 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로시마의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도 참여를 같이 했습니다마는 그때 분위기도 잠시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본의 과거사와 관련한 그런 진정성 있는 메시지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 그러한 그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두 분이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참배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과거에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가 무릎을 꿇고 유태인 희생자에 대한 사죄를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유럽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지금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고 미래를 향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 그와 같은 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한일 정상이 공동 참배한 것은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가기 위한 결단과 또 하나의 그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외교부 장관으로서 그런 그 역사적인 순간에 자리를 같이 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가슴이 뭉클했고, 앞으로 한국과 일본 간에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기시다 총리가 먼저 와 있으면서 우리 대통령 네 분을 맞아서 함께 이 헌화 참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사적인 장면을 내가 보고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예, 장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